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계속해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오늘 5가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오늘 4.63%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쌀쌀할 땐 배당주라고 하는데 오늘 눈까지 오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신 3사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실적도 참 좋았고요. 또 SK텔레콤은 지난달 말에 주주 환원을 공시하면서 앞으로 차기 밸류업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현재 높아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세 걱정도 없고요. AI 모멘텀까지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도 피해갔는데요.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OX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네, JB금융지주입니다. 4.73%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은행주도 오늘 참 좋은 흐름이었죠. 은행주 11가지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크게 움직인 종목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수혜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1기에 이어서 2기까지도 지금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참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대출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역시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세 분의 의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입니다. 3.78% 상승을 했는데요. 떠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오늘장 2월 이후로 처음으로 20만 원 위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규모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은 20만 원을 고대하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11%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무려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루 걸러 하루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반응이 참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목표 주가를 무려 60% 넘게 상향 조정하면서 13만 5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지금이 바닥권을 터치한 걸지 그리고 목표 주가가 인상적인 가격인 건지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럭스입니다. 9.4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11월 1일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또 드론, 로봇 기업이기도 한데요. 바로 머스크의 입김이 이 상승의 트리거가 되어줬죠. 전투기는 예산만 많이 들고 쓸모가 없다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앞으로 군사기술의 미래가 될 거라고 강조하면서 2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머스크 입김만 닿으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OX로 들어보시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 어떤 종목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신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그중에서도 SK텔레콤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JB금융지주, 그 밑으로는 네이버, 유한양행, 그리고 A럭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SK텔레콤입니다. 통신주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었고요. 그중에서 SK텔레콤 4.63% 오늘장에서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역시나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도 되는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현재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경기 방어주의 역할도 해줄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좋게 봐도 좋을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SK텔레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5를 던져주셨습니다. 강영근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통신주로서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주로서도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통신주가 되게 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통신주를 뭐랄까 AI와 통신이 연결돼서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큰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은 전에 박근주 매니저께서 말씀해주신 KT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LG U+도 지금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까지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긴 했었는데 제가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적인 부분도 되게 좋아 보이고 내년에 통신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해 통신주가 올랐던 기억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통신이 한 시장을 뭐 한 달이라도 일주일에도 시장을 주도했던 장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이런 거를 계속 연결시키고 AI까지 연결시키다 보면 끝내는 통신이 꼭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저궤도 위성이 많이 뛰어 올라가는 상황에서 통신주들 지금 상황에서 정말 특별하게 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 위성과 관련한 산업이 꾸준히 위로 올라가 준다면 통신 산업도 내년에는 분명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박병주 매니저님도 올해 들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한 달 전부터 KT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저희가 KT 얘기를 하면서 확실하게 5표를 받았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그때는 또 외국인이 수급이 KT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SK텔레콤 오늘장에서만 보면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KT가 아닌 SK텔레콤으로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SK텔레콤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본적 분석은 방금 옆에 있는 강윤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KT를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SK텔레콤도 그 시각으로 제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고정관념이 KT는 정말 몹쓸 주식이다. 우리 24년 동안 고생시켰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것은 이미 이제 그 매지병 차트에서 SK텔레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연봉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게 정말 힘든 건데 오랫동안 한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를 올랐다 했다가 드디어 지금 이제는 이게 돌아서 가고 있어요. 요거는 추세가 20년 그 연봉을 추세가 돌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KT도 그렇게 돌렸습니다. 이걸 돌려버리면요 3, 4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돌릴 정도로 이제 우리보다 정보력이 막강하고 또 시장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그 거대한 매수 집단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지하실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하실을 파고 있는 거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왜 지하실 파다가 나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3, 4년 계속 갈 수 있는 거다. 뭐 배당도 많이 주죠. 지금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계속 1조 5천억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싸다는 거는 퍼가 10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다면 퍼가 20배, 즉 자기 순이익의 20배도 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이나 KT는 계속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세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까지 마쳐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은행주, 보험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JB금융지주가 4.7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미국 시장에서도 금융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로 갈수록 이런 금융주들 계속 담아봐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두시고요. 하나, 둘, 셋. X 한 분 그리고 O 두 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X를 든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금융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금융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 기준금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점과 맞물려서 약간 조정을 받았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12월 달 미국에서도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인하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뭐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자 마진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지금부터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나간다라는 전략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병주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 따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금융 지주 쪽을 좋게 보는 게 AI 시대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업이 뭘까요? 저는 금융업이라고 봅니다. 이 AI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사람에게 복잡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사회는. 그런데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최근에 모 금융회사를 보니까 AI 시대에서 엄청난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발달될수록 금융은 고도화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자본 고도화에서 금융 고도화로 이제 가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JB 금융 지주를 보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이 거의 9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순이익도 그러면 이제 순이익 같은 게 법인세를 떼내니까 거의 뭐 8천억 되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안 넘어요. 그러면 퍼가 10배가 안 된다는 것이고 PBR이 지금 0.8배, 그러니까 자기 자산 가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을 연간 제가 알기로는 배당 거의 8% 수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관세도 얻어마 별로 악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편안한 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 지주는 계속 더 갈 수가 있다라고 이미 하늘이 뚫렸습니다. 자체에서 하늘이 뚫렸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계속 끝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또 금융주의 전성기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O 의견을 주셨고요. 한 분은 X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오늘 장에서 3.78%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상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 또 20만 원을 넘어줬었죠. 저희가 금요일에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날아왔었던 질문 중에 하나도 네이버가 20만 원을 터치하고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만 원을 넘은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더 담아봐도 좋은 건지 그리고 보유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되는지 OX 통해서 먼저 네이버 신규 진입 관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강영균 매니저의 O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과 한 달 전,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소가리를 많이 하고 정말 이게 올라갈 주식인가 하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종목 상담도 많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네이버가 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컨퍼런스에서도 CEO가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미래 전략에 대해서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쇼핑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것들과 협업을 해갖고 그 네이버의 구독자들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배당입니다.
배당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도 금융 쪽 그 얘기도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배당주가 그 배당이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금융주도 좀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AI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핫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AI는 네이버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를 사셔도 조금 높긴 하겠지만 내려올 때 분할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신다면 지금 단순히 한두 달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 1, 2년, 2, 3년, 3, 4년 후를 보신다고 한다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를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그리고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네이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또 단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AI 산업에서 네이버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세 분 모두 O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장에서 2.1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에 바이오즈 흐름이 좀 약소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 유한양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주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중이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세 분께서는 유한양행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55 세모 나왔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먼저 가격이 충분히 빠졌습니다. 16만 6,900원에서 11만 4천원까지 거의 한 35% 정도 빠졌는데, 이 종목에 한번 제가 캔들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보면은 그 파란색, 녹색 선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여기 이제 26주 전에 저점하고 고점의 중간값을 파란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기준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중간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더 빠지겠느냐. 지금 그 폐암 치료제 관련 부분도 이미 판매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재료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을 거기에 따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간 정도 빠지면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10월 말 때부터 이번 그 11월 달까지 계속 빠졌는데 그 제약바이오 가장 그 바이오텍 대장주 그 알테오진 38%를 빠졌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거의 20% 빠졌는데 조정이 다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캔들이 아주 이거를 이제 십자형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캔들이 저점에서 저는 나와서 아마 여기서 저점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아마 12월 달에는 아마 제약바이오들이 또다시 불기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저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또 강현근 매니저님은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전반적인 바이오주에 있어서 세모인지 아니면 유한양행만 봤을 때 세모를 들어주신 걸까요? 바이오의 전반적인 산업일 때 세모를 든 거고요. 유한양행은 지금 자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정말 좋은 재료도 많이 있고 파이프라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조금 요새 좀 수급이 시장이 계속 순환매하는 시장에서 주도주로 나서지 못하고 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라고 하기 기존에 보면은 찬바람이 불면은 바이오를 사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월 달까지 바이오가 좀 강세로 나서야 되는 그러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그러한 종목들이 알테오젠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르노이 등등 해서 관련된 종목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그러한 R&D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섰다라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 자체를 한번 그 산업 자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 보자라는 뜻에서 세모를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찬바람이 불면 바이오주가 상승을 해주긴 하지만 올 한해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다진 상태에서 다시 또 한번 확실히 올라오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고 그때 들어가 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세모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한양행 두 분께서는 O, 한 분께서는 세모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드론과 관련된 종목이죠. 에이럭스입니다. 오늘 장에서 10%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해서 이 미국에서 날아오는 머스크의 입김에 대한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좀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는 그 이슈가 좀 죽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에이럭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신규 상장주 매매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게 공모가인데요. 공모가 같은 경우 에이럭스가 지금 16,000원의 공모가가 형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9,840원이니까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드론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방산이랑 엮여서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는 방산이 빠지고 드론 관련 종목들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발언 이후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 에이럭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공모가 대비로도 충분히 빠진 가격이고 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중을 싣는 전략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트레이딩할 기회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에이럭스를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가보다도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부담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살펴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붙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크게 비중을 실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탑5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 짚어봤었죠.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3종목이 있었습니다. 통신주 SK텔레콤 있었고요. 또 네이버, 에이럭스 있었습니다. 그 밖에 JB금융지주, 그리고 유한양행은 두 분께서만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시면서 특별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대결 상황 이번 달에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